우리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줄을 서 기다리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심지어 변기에 앉아서도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상태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감정으로 변이 되는데요. 좋아하는 축구팀의 빅매치는 늦은 새벽이어도 설레기만 한데 오래된 연인의 지각은 고작 몇 분이어도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종종 어떤 기다림은 끝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자의 전사 통보를 받지 못한 여인, 기차역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 우리는 책 속에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삶에서 기다림은 영영 끝이 나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잠이 오길 기다리는 것. 우리는 늘 어떤 기다림과 또 다른 기다림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차현지의 여편소설 부족한 것들 제6화 술이 부족한 테이블. 술은 매번 부족하다. 매번 부족한 사람들은 매일 술이 부족하다. 매일 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는 늘 소리가 크고 짙다.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한다. 매일 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의 테이블은 자꾸만 짖는다. 멍멍, 멍멍. 때맞춰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른다. 나 아쉬운 거 없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쉬운 게 없는 이는 술이 부족하다. 그러자 다른 이가 일어나 반문을 한다. 네 문제가 뭔지를 알아?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최대의 문제야. 나처럼만 살아봐. 나처럼만 살라던 이는 술이 부족하다. 술잔이 늘어갈수록 병에 든 술은 줄어간다. 병에 든 술이 줄어갈수록 사람들은 화가 난다. 아무도 술을 더 시키지 않는다. 많지 않은 와중에도 술을 시킨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술을 시키지 않는다. 부족한 맛에 먹지. 누군가는 패배적으로 키득거린다. 술이 줄어들수록 술잔은 빠르게 비워지고 마지막 잔을 비운 사람은 호련히 사라진다. 더 이상 먹을 술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아무도 술을 사지 않아 술자리가 파하고 더 이상 술이 없는 사람들은 먹먹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긁는다. 소리 지르던 이는 침 흘리며 자고 있다. 패배적으로 키득거리던 누군가는 어느새 다른 테이블에 안착했다. 오늘 사기로 했던 자가 누구지? 입술을 잘근 깨물며 사장이 물었다. 그나마 멀쩡해 보이던 누군가가 데려온 여자는 술값을 치르며 말했다. 제가 부족해서죠 뭐. 네, 매주 흑인 음악인 힙합의 편견을 살포시 벗겨보는 시간,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저번 주부터 힙합이 출연하게 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진상규명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이것저것 모색하고 시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네. 뭐 특별한 일? 뭐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예, 뭐 그렇죠. 글 쓰고 뭐 네. 강의하고 뭐 이런. 예. 그럼 오늘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 주제는 게토, 네. 역경과 자긍심, 그 애증의 공간입니다. 게토라는 단어가 사실 종종 힙합 음악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개토의 기원, 뭐 본래 의미라고 할까요? 그 좀 설명해 주실 수. 예, 일단 오늘 개토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게 네. 지난주에 그 힙합은 아프로 아메리칸의 그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음악이다. 네. 예, 라고 했고 거기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런 흑인들이 이제 미국에 이주해서 정착을 했고 네. 하지만 그 흑인들이 미국에 곳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곳들이 바로 개토를 형성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토라는 공간이 또 힙합 음악에 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했고요. 네. 하지만 개토라는 단어가 그 아프로 아메리칸의 전유물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개토 뭐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은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소수 인종 혹은 민족이 집단을 이루어 사는 도시의 빈민가 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은 뭐 어디든 다 개토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실제로 뭐 남미에도 뭐 이런 대표적인 개토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 뭐 서울에도 사실 어떤 곳은 이제 개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예. 2차 대전 때 많이 쓰였었죠. 네네. 유태인들이 네. 폭격을 피해서 살던 지역. 네. 그럴 때 그렇습니다. 쓰였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힙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토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힙합 혹은 흑인이 생각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그 개토라는 것은 도태되고 뭐 소외받고 피지배 계층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힙합 씬 내에서의 개토는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예, 일단은 다른 개토와 마찬가지로 힙합과 흑인의 개토도 기본적으로는 역경의 공간이고 굉장히 탈출하고픈 공간이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뭐 하루하루가 괴롭고 뭐 이런 공간인데요. 실제로 래퍼들의 가사를 보면은 뭐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고 뭐 일어났는데 창문 밖으로는 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시체가 있고 뭐 내 친구는 뭐 마약을 팔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가사들이 많거든요. 네. 예. 실제로 또 우리가 그 비욘세의 남편이자 힙합 거물로 알려진 제이지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 이제 브루클린에 있는 그 마시 프로젝트라고요. 그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그 미국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임대 아파트 정도 될까요? 그런 단지예요. 근데 제이지가 자신의 랩 가사에서 그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Where niggas pull your card라는 게라고 표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드는 이제 뭐 트럼프 카드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아이디 카드를 얘기하고 이제 풀 유어 카드니까 주민등록증을 말소해 버릴 수 있는 곳.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말소한다는 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증을 없앨 수 있는 곳. 그만큼 위험하고 뭔가 불안한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네. 역사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예. 복합적으로 항상. 네. 항상 그 기원부터 찾아가시는군요. 네. 그러면 미국 사회 내에서 개토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개토를 흑인들의 정서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개토라는 곳이 정말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역경의 공간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같이 고생하면 또 친해진다. 아니면 뭐 미운 종 고운 종 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흑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 굉장히 가난하고 위험하고 뭐 그런 곳이지만 그런 곳인 만큼 또 오히려 어떤 애정이 뭔가 미운 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그 홈타운에 대해서 밉기도 하지만 그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뭔가 같이 어려움을 겪어낸 이웃들 간의 유대도 있고 약간 이런 공간으로 실제로 이제 랩 가사에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정을 뗄 수는 없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감정을 가진 공간이자 문화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그 DJ 칼리드라는 그 DJ의 노래 중에서 웰컴 투 마이 후드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드라는 거는 네이버후드라는 말의 어떤 슬랭식 표현이거든요. 흑인들로 치면 우리 동네, 뭐 우리 고향 이런 뜻인데 우리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뭐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의 이제 가사를 보면은 후드 출신이 아니면 뭐 우리들 팀에 낄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약간 이 공간이 정말 가난하고 탈출하고픈 공간만이라면 이런 가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어려운 공간에서 굉장히 유대가 있고 또 생긴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것도 애증의 끈끈한 공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몇 주 전에 언급하셨던
흑인들이 왜 그 명품을 사거나 예. 큰 차를 타거나 뭐 장신구들 그 뭐 목걸이 이런 거 반짝반짝한 쉽게 얘기해서 블링블링한 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료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게토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상충되는데요. 그건 네.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정반대죠. 하지만 예. 정반대이지만 그것이 또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예. 이 게토라는 이 어떤 가난이 대물림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예.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예. 흑인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성공을 하면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예. 보석이나 예. 비싼 차 등을 사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랩 가사에서 자랑을 하게 되는 과시하고 싶은 거죠. 거죠. 예. 그만큼 극과 극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네. 가장 새로운 것을 네. 여기서 새로운 것이란 건 브랜뉴한 거를 추구하게 네네. 된다는 그런 예.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블링블링한 것이나 어떤 자수성가라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다룰 계획이죠.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 게토는 그들에게는 애증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게토 정신이 반영된 곡, 뭐 오늘 또 추천하실 곡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뭐 힙합이나 랩보다는 R&B의 이 조라는 가수인데 네. 김범수 씨가 예. 정말 롤 모델로 삼았고 이 조의 데뷔 앨범 전곡을 다 외워서 다 따라 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굉장히 뛰어난 R&B 가수인데 범수 김범수 저의 경쟁 DJ인데요. 그러시군요. 이 조의 2001년인가 그쯤 낸 앨범에 게토 차일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곡이 굉장히 또 인상적인 게 말 그대로 이제 게토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걱정과 어떤 그리고 희망을 좀 담은 노래인데 이 노래의 후렴을 그 흑인 아이들이 직접 이제 떼창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합창이 아닌 떼창입니다. 떼창을 부르는데 이 후렴 가사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가 게토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들이 예상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겠어. 그리고 뭐 어디에서 왔는지보단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하지. 뭐 이런 노래들을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제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매번 이제 울컥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의미심장하네요. 네네.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대목. 오늘도 나와서 수고해주신 김봉현 음악평론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2주간에 걸친 특집 기획, 편집자 특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과 지성사의 이정미 편집자님, 그리고 문학동네 출판사의 백다흠 편집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업무가 힘들었나 봐요. 헬스케 주셨어요. 그런가요? 예. 이 라디오여서 다행히. 예. 그 백다흠 편집자님은 별일 없이 요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환절기에 제가 좀 알러지가 심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한 주 만에 더욱더 허스키하게 돌아오셨네요. 요즘 가을 같아요. 저는 요즘 하루에 3계절을 맛봅니다. 아침에 겨울, 낮에 봄, 저녁 때쯤에 가을이었다가 밤 되면 다시 겨울. 여름은 없고. 자,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책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씁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책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하다 끝났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가서 처음엔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최근에 출판 시장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편집자로서 뭐 대안이나 이에 대한 전망 혹은 뭐 문제점 그런 거를 지적하거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레이디 퍼스트입니까? 레이디 퍼스트. 잘 빠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진짜 답이 없다는 카드를 내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출판사들이 많은 책을 낼까? 이것도 의문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출판사에서 만났던 편집자로 만났던 친구가 한 3년 만에 이 바닥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 일에 뭐 소모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였고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 워낙 다른 매체에 익숙해져 있고 다르게 생각하고 아마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런 방식 또한 우리랑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그때 무슨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씩씩거리긴 했는데 저는. 그러면 그래놓고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조용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잘 다니고 있을 거예요. 저 어딜 가겠어요. 문학과 지성사에 입사지원서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달리해서.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렵에 의궤 반환 관련해서 이제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실록에 있는 부분을 따가지고 하는 부분이 의뢰를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해 놓은 의궤에 의해서 그걸 이제 디지털화해서 전시를 또 했더라고요. 그 반환돼서 받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의뢰 장면을 되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디지털화해서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이런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종이 출판을 해야만 해, 계속 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이제 그 뒤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편집자상 요구되는 게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출판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근데 제가 지금 대안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대안이 아닐 텐데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존의 방식을 지키면서 좀 책을 계속 만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 편집자 생활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생각이 물성화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늦게까지 조금 더 계속 지켜내면서 대신 이제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아마 공부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요즘에 워낙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단말기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책을 좀 더 많이 접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이런 문화 뭐 지하철로 책을 읽고 이렇지는 않지만 패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면 친구들 서가에 이제 이것저것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이패드.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방통위에 뭐 심의를 받겠습니다. 방통위는 저희 존재를 몰라요. 그럼 편하게. 그러니까 대여의 방식이든 뭐 구매의 방식이든 오히려 전보다는 좀 어려운 책 뭐 그런 책은 기피할지 모르지만 일단 양적으로는 좀 더 쉽게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점을 공략하여 저희도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죠. 백다운 편집자님은? 저는 이정미 저희 편집자님과 생각이 같은데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제 이 말을 꼭 써보려고 하시더니만 결국 이렇게 저희 의견을 좀 더 보태자면 저 가끔 저희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갑니다. 그 교보에 가는 이유는 딱히 약속 장소가 없기도 하고 사실은 서점에 좀 자주 가보려고 노력해요. 가보면 사람 되게 많거든요. 책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뒤적거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출판 시장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 보태서 화랑일 수도 있어요.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서점에 다른 걸 많이 팔거든요. 그렇죠. 그게 착각입니다. 근데 출판 시장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팔리는 책만 팔립니다. 힐링이라든지. 그래서 제 책이 안 팔립니다. 맞습니다. 너무 쉽게 동조를 해줘서 요즘 화두하든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멘토, 멘티 이런 것들, 행복 이런 것들
책이 팔리려면 그쵸. 그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되거나 그쵸. 아니면 책 제목에 힐링을 갖다 붙이거나 그런 그 유행에 편승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 어느 순간부터 책이 힐링이 돼가고 있어요. 네.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네. 어떤 그런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약간 힐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뿌리 깊은 힐링은 원래 문학이었음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전 좀 그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고 해서 지난주에 의해서 힐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사실 힐링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사실은 출판 시장이 어렵다는 말보다는 문학 독자가 많이 줄었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전망이 뭘까? 좀 질문을 좀 달리 생각을 했었어요. 문학 독자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예. 나이가 나오나요? 이제? 15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학 다닐 때 그 문학 독자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았다는 것보다는 고정된 숫자가 정해져 있었죠. 한 10,000명 정도 아니면 15,000. 예. 그래서 신인 작가가 데뷔를 하고 어렵게 첫 작품집을 내면 기본 부수, 그러니까 고급 문학 독자들이 사주는 그 부수는 계속 소화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죠. 그게 그렇죠. 많이 어려운 건데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콘텐츠가 나쁜가? 저는 계속 이 의구심에 한동안 많이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해외의 어떤 그 작가들 해외 그 소설들을 읽어보고 한국 작가의 소설을 읽어봐도 왜 이런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에 불과한 거예요. 저희가 질문 잘못 드렸나? 그 카드만 쓰시다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더 많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책을 또는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 좀 끌어주는 수밖에 없고 또 아랫사람은 또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좀 그런 좀 능동적인 좀 마음 상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은. 사실 그 마음 상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문학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문학 출판을 하면서 제가 좀 진정되는 느낌을 찾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집요하게 깊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주는 형식의 좀 그쪽으로 좀 몰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문학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바쁘니까 힐링이다. 바쁘고 힐링하고 그런데 천천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체험을 해보면 문학을 읽음으로써 뭐 우울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힐링 책으로가 아니라 그 정말 그 우울의 세계에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천천히 길을 찾는 이런 병리의학적인 접근까지 해주실지는 제가 몰랐네요. 문학에 힐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뭐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뭐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백다운 편집자님 말씀하실 때 우리 컨텐츠가 약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각 출판사에서 혹은 내가 이때까지 만들거나 혹은 내가 독자로서 봤을 때 야 이런 시리즈 정말 괜찮았는데 아니면 이 책 정말 괜찮았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면 좀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죠. 이 기회에. 그리고 회사 끝나고 나오셨는데 또 혹시나 회사에서 또 들었는데 야 나가서 왜 우리 책 얘기는 안 하고 죽는 소리만 하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는. 아니면 파격적으로 백다운 선생님이 문학과 지성사의 이 책 정말 좋아요. 이런. 저는 문지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좋아합니다. 이거 훈훈하네요. 서로 두 분 이직하십시오. 바꿀까요? 어떨까요? 두 분 바꾸시는 걸로. 저 농담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저희 문학동네에서 사실은 제가 이 내세울 만한 것들 아니면 사실은 안타깝게 이렇게 묻힌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죠. 너무 그렇게, 많아서. 아니 그렇게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얘기하면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예. 왜 묻혔을까 뭐 이런 것들 정말 많고 하나하나 그거를 다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가슴이 아픈 예. 일이고. 근데 저는 조금 약간 홍보성 발언을 하자면 예. 저희가 그 세계문학 전집이란 게 이제 나왔죠. 예, 예. 나왔습니다. 나오고 사실은 전집은 출판사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좀 약간 좀 반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독자들이 좀 많이 좀 옆에서 지켜보면 좀 그런 거를 좀 질타를 많이 하세요. 네. 저쪽에서도 이거, 이쪽에서도 이거. 같은 책이 나온다. 그렇죠. 같은 책이 계속 나온다. 번역자만 다른다. 네. 근데 읽어보시면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번역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투, 자기가 쓰는 문장, 자기가 하는 어떤 단어, 낱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을 하나 봤을 때 그 생각해놓은 머릿속에 잡히는 그런 어떤 그 소설에 대한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걸 보면 되게 굉장히 좀 약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고 좀 뭐 판본을 이렇게 어떻게 번역했는지 어떤 이런 것도 되게 재미가 있는데 많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라는 그렇죠. 저는 거죠. 그 세계문학 전집을 제가 직원이라서 이렇게 아주 운 좋게 이제 받아보는데 물론 제가 제 파트는 한국문학이지만 전집에 굉장히 좀 빛나는 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뭐 포크너도 요즘 나왔고 헤세도 나왔고 주문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동시대성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구분 없이 좀 약간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을 보시고 과감히 비교해 주십사. 이거 정말 추천하시는 거예요. 한국문학 담당자가 한국문학을 추천하지 않고 세계문학 전집을 추천한다는 거는 정말 독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답변을 다시 해도 될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시간 관계상 이미 기회는 넘어갔고요. 그러면 이정미 편집자님. 이거 제가 생각한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럼 일단 대답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편집을 할게요. 저는 문학가지성사 그러니까 뭐 묻혔다기보다 좀 한 번 더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전집으로는 한국문학 전집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췄네요. 세계문학 전집과 한국문학 전집. 제가 그러니까 문학 출판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제 한 일이 있어요. 그 문학가지성사에 들어와서 역시나 운이 좋게 너무 좋은 책들을 그냥 볼 수 있게 된 덕으로 한국문학 전집, 대산 세계문학 총서라고 저희도 이제 세계문학 총서가 있는데요. 세계문학 전집 이렇게 각 1권부터 시작해서 정말 천천히 읽어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시대가 변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그렇기도 하고 또 시간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치들, 무한한 그걸 가치들. 한끼는 시간의 세례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뭐 1권 김동인의 감자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고전이라고 해서 되게 뭐 그럴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서 되게 현재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어떤 판본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조금 더 읽기 쉽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정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정점만 이렇게 문지 쪽으로 몰아가시는지. 다른 단어를. 제가 뭐 정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제가 이따가 발언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너무 아쉬운 표정을 하셔서. 갑자기 한국문학에 제가 너무 욕심을 그런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되게 현재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간차가 있어도 결국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나 고민할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공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김동인의 감자는 뭐 몇 개의 그런 편집본 몇 개의 단편집들을 가지고 이제 논술 대비 이런 이름 붙어가지고 읽었던 그런 책들인 반면 정말 이제
저희 책임 편집자분들이 전공 그 담당 작가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책임 편저 이제 해제를 붙이고 그 판본들을 여러 판본들을 비교해서 조금 현대어로 한번 다듬어진 그런 판본이기 때문에 읽기에도 쉽고 그럼에도 그 고전의 맛을 볼 수 있는. 근데 그 디자인도 굉장히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박영태 선생님. 그쵸. 경기대 그 박영태 교수님이 직접 셀렉한 직접 사진들로 작업하신 것도 있고 또 동료 이제 사진 작가분들의 작품을 그 작품에 맞게 항상 직접. 문지 쪽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시네요. 아니, 그게 문학의 정점에 서 있는 작가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예. 아무튼 그 아까 백다운 편집자님 농담 삼아서 대답 다시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해하세요. 저는 제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을 아주 사랑하고요. 묻혀있는 세계문학 전집의 수많은 그 낱낱권들을 다시 좀 독자님들께서 끌어올려 주십사. 알겠습니다. 한국 문학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저도 한국 문학을 사랑해 주셔야 제가 또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두 분께 또 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 중에 저도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문학과 지성사 한국 문학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좀 더 본격적으로 지금 상대 출판사에 있는 어떤 시리즈나 기획물 중에 저거 뺏어오고 싶을 정도로 좋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정점을 뺏어오고 핑크터란. 이건 약간 농이고요. 사실은 제 그 민주에서 가장 우리 한번 이거 뺏어와 보자. 우리 한번 뺏어와 볼까? 하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문학가 지성의 시인선이죠. 이거를 뺏어올 수도 없죠. 사실은 뺏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먹는 입장이죠. 지금 문학동네 시집 너무 좋은 시집 많이 나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학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문학동네에 대해서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도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그런 방식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문학을 가지고 좀 세계 문학 전집 그리고 세계 시인 전집 고전 문학 전집 이렇게 그 지평을 넓혀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게 좀 고전 형식이어가지고 어쩌면 이제 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다는 것. 확장성과 새로운 시도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시리즈를 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문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혹은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 역시도 뺏어오고 싶다기보다 사 보면 되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명의 독자로서 혹은 한 명의 작가로서 이제 두 출판사에서 뺏어오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만약에 출판사를 운영한다면 문학과 지성사의 4억 그 4억을 이제 뺏어오고 싶고 건축물 말씀하시는 그 2층 건물이 이뻐요. 화단도 아담하게 조성이 잘 돼 있고 지금 앵두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앵두꽃만 그리고 문학동네는 작가군 거기에 그 특히 한국 문학의 그 작가군 리스트업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아서 뺏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사족을 덧붙였고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분 다 이제 편집자시니까 편집자로서 꼭 만들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어떤 저자와의 작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하시죠. 이럴 때 양보 엄청 잘하시네요. 매너남.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의 본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문학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문학동네에서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형식의 문학, 그러니까 다른 문학들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르포 문학이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역사 소설이 되건 대화 소설이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그런 대중 소설로보다 우리가
그 문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사실성에서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문학이 가는 그런 다른 시도 해보고 싶고 그 안에서 그 문학적인 거를 거둬서 성공을 한다면 또 문학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생명력이 더 연장되고 넓어지지 않을까. 르포 문학이라는 거죠. 혹시 뭐 작업하고 싶은 저자가 있다면 최민석 작가님. 아니 그 대답을 원하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백다운 편집자님, 편집자로서 꼭 만들고 싶은 책이 있다면 사실은 전 다른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좀 문학 외적인 걸 해보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 재밌어 보이는 것도 있을 테고 일단. 근데 뭐 아까 제가 문학과 지성사의 저기 시인선 말씀했듯이 시도 정말 한번 어떤 끌고 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 미술, 그다음에 제가 약간 미술 관련된 책들을 좋아해요. 현대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쪽의 책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좀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책들, 그다음에 어떤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좀 약간 그런 책들 굉장히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촉감이라는 건 종이의 질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엔 좀 책이 많이 분화돼가지고 굉장히 좀 다채로워졌어요. 뭐 동화책 언제 한번 제가 동화책을 한번 공부해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동화책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빤한 일러스트에 그냥 뭐 동화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지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고 호기심을 계속 이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텍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팝업북뿐만이 아니라 팝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감이 느껴지는 책들이 있다는 거죠. 약간 저는 그런 쪽에 좀 약간 촉이 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도 좋아하고 그런 것들 책이 기회가 되면, 근데 그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미 하기엔 너무 먼 강을 건너버린 것 같은. 그런 건가요? 네. 제가 기회를 추가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랑 책 작업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영훈아, 넌 버림받은 거야. 굉장히 친하다고 말씀하셨던. 버리려고 해요. 참고로 지금 언급된 작가는 최근에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은 체인지킹의 후예라는 멋진 작품을 쓴 이영훈 소설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뭐 또 오늘 이야기를 서서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편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에디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에디터가 갖춰야 될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준비해야 될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죠. 저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선배가 해주셨던 얘기를 대신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 그 편집이라고 하는 에디션과 반역이라고 하는 세디션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멋진 말이네요. 그래서 편집자는 늘 새로워야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반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문학 작품을 하면서 이제 문학 출판 편집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 부침을 이제 옆에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들은 좀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 극복을 위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반역 혹은 그 충동을 만들어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다는 거기도 하지만 편집자들도 역시 좀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편집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게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 마음? 백다운 편집자님은? 저는 좀 잘 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독자에 머물거든요. 근데 반해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창작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창작자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하거나. 네. 근데 솔직히 소설에 반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반하게끔 작가들이 많이 이렇게 해놓고. 이영훈 작가의 소설이 그렇습니까? 저기 이영훈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우수하게 그 장치들이 담당 편집자였죠.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거를 들어와서. 반하지 않으면 본인이 괴롭습니다. 이거는 반하는 어떤 크기가, 그러니까 반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가 50%는 넘어야지만 이 작업이 돼요. 근데 그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괴로운 거죠.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괴로움이 계속 되다 보면 아까 저희 누가 뭐 출판 시장이 어려워서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내는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거고 반할 수 없어서 어느 순간부터 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그냥 먼 사람이 돼버린 거죠.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쉽게 반하는 연습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근데 반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존경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일단 1차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해본 사람들, 써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거를 아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읽고 그것을 내 것인 양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겠거니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흡수가 빠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랄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 같은 맥락인데요. 제 대학 때 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랄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다. 놀랄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반할 줄 알고 계속 반해 있어야 하는 그 상태와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2주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죠. 네, 끝까지 레이디 퍼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시는군요.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네, 백다운 편집자님. 저는 저기 오늘 퇴근하고 자유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비호감으로 비치면 안 될 텐데 제가 요즘 비호감을 많이 타는 좀 어떤 구설수에 시킨 것 같아요. 음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백다운 편집자님 잘생기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또 매력이 배가 될 텐데 그 점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무슨 말을 하지? 근데 굉장히 좀 편했어요. 사실은 왜 편했냐면 그냥 어차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 지금 뭐하니? 그러면 저는 그냥 책을 만들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지 뭐. 그냥 뭘 하나 씌우거나 아니면 뭘 하나 덧붙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특히 잘 아시는 여기 이정미 씨랑 같이 있어서 너무 편했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바쁘신 와중에도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서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